그리고 이제 공식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이제 공식화라는 거는 이제 조직 내에 어떤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. 그래서 이제 공식화가 아주 높은 그런 직무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이요, 재량권이 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좀 특징이고요. 그러면서 이제 좀 일관되면서 좀 균일화된 어떤 산출물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. 이런 조직에서는 이제 명확한 어떤 직무 기술서라든지 어떤 많은 규칙들, 작업 공정,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절차가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. 이 공식화는 그 종업원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을 좀 제거하고요. 또 아예 좀 다른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끔 이렇게 합니다. 반대로 이제 공식화가 좀 낮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무행동은 상대적으로 좀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죠. 그래서 이제 종업원들이 자유재량권을 충분히 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공식화 정도는 이제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그런 외부 조직하고 관계 이런 데에 있어서도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. 이 중국의 어떤 94개 첨단 기술 기업을 좀 대상으로 연구를 했던 그 결과를 보면요. 이 공식화는 그 분권화된 구조에서 팀의 유연성을 좀 해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직무가 본질적으로 좀 상호작용이 필요하거나 유연성, 뭐 혁신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곳에서는 공식화가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의미를 하고요. 예를 들면 이제 각 대학 교수를 좀 대상으로 해서 신간서적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이제 뭐 해야 하는 그런 출판사 직원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직무의 어떤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공식화가 낮다라고 의미를 하고요. 이들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판매 지침만 가지고 있지, 그러니까 뭐 행동을 제한하는 어떤 규칙, 절차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, 뭐 향후 출간된 어떤 뭐 그런 타이틀에서 강조할 사항이라든지, 뭐 주간 판매 보고서, 뭐 이런 것들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. 반대로 이제 그 동일한 어떤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이나 어떤 뭐 편집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아침 몇 시까지 출근해서 이 경영진들이 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업무를 좀 수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재량권이 굉장히 낮은 그리고 공식화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직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경계 확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그 조직이 좀 잘 정의된 그런 이제 과업 구조, 그리고 권한 체계 이런 것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이러한 이제 시스템은 이제 특정 과업을 위한 어떤 통제와 조정을 또 용이하게 하지만은 또 조직 내에 너무 많은 부서가 있다고 하면 좀 집단을 가로질러 조정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구획화시킨 거잖아요. 이게 좀 쪼개고 나누고 이런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조직 구조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좀 유지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방법이 이제 경계 확장 그런 역할을 좀 장려하거나 창출하는 것입니다. 이 경계 확장이라는 거는 이제 그 개인이 한 조직 내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할당된 그런 집단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일어납니다. IT 팀과 뭐 자주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뭐 HR 쪽 임원이 이런 R&D 팀의 어떤 한 사람이 뭐 생산팀에서 뭐 아이디어를 실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계 확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이러한 활동이 이제 공식 구조가 좀 지나치게 좀 엄격해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. 조직하고 팀의 어떤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. 조직은 이제 조직 구조 전반에 걸쳐서 이제 경계 확장 활동을 좀 용이하게 하는 그런 공식적인 메커니즘을 좀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. 요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제 공식적인 연결 역할을 할당을 하거나 아니면 조직 내에 어떤 다른 부서의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원회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. 개발 활동 또한 이제 그런 경계 확장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뭐 회계, 뭐 마케팅 이런 그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제 종업원은 이제 경계 확정에 좀 참여할 가능성이 높죠. 내가 이 업무 저 업무를 많이 해봤으니까요. 이 많은 조직들이 이제 직무 순환 프로그램 같은 이런 종류의 어떤 긍정적 관계를 위한 그런 뭐 기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신입 사원들이 조직 내 다른 부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. 이 경계 확장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조직의 어떤 전체 목표 그리고 공유된 정체성에 이제 집중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. 이 경계 확장 활동은 이제 조직 내뿐만 아니라 조직 간 어떤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.
이 외부 지식 원천으로부터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제 특히 이제 경쟁에서 좀 뒤지지 않기 위해서 도전이 필요한 그런 고도의 어떤 혁신적인 산업에서 특히 중요합니다. 이 방대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긍정적인 결과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.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이제 외부 경계 확장은 이제 내부 경계 확장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 일반적인 그 조직 구조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직 설계는 이제 많은 이름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작업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진화를 해왔죠. 그런데 이제 아주 대표적인 가장 일반적인 어떤 조직 구조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. 단순 구조, 관료제, 매트릭스 구조. 앞에서 잠깐 매트릭스 구조 말씀드렸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단순 구조인데요. 이제 작은 뭐 소매 상점이라든지 뭐 아주 뭐 열정적인 그런 기업가가 운영하는 어떤 조그만 스타트업이라든지 전자회사, 뭐 조종사들이 파업 중인 어떤 뭐 항공회사 상황실 이들의 어떤 공통점, 이 세 조직 모두 다 단순 구조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. 단순 구조는 이제 부서와 정도가 좀 낮고, 통제 범위가 넓고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권화되어 있고 또 공직화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 구조는 좀 플랫하나죠. 납작한 조직 구조로 해서 이제 수직적 계층은 보통 뭐 두세 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. 종업원들 간의 관계 역시 굉장히 느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한 사람에게 어떤 의사결정 권한이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단순 구조로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에 그런 앱 개발하는 그런 회사처럼 이제 수명이 짧은 그런 많은 그런 혁신적인 기술 기반의 기업들, 이런 데들이 이제 예가 되죠. 아주 작은 규모를 유지를 합니다. 그래서 뭐 어떤 뭐 소매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 5명의 판매 사원이 있고 또 계산원을 1명 고용하고 있어요.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이제 손님이 많이 오니까 이제 임시직을 좀 사용을 해요. 그렇지만 이제 점포를 운영하는 거는 이제 그 창업자, 사장이 한 사람이 있는 거죠. 이런 형태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단순 구조예요. 그렇지만 이제 또 대기업의 경우는 위기 상황에서 이제 좀 자원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 조직 구조를 갖다가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단순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단순 구조의 장점은 단순함이 있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빠르고 유연하고 뭐 유지 비용도 적게 들고 책임 소재도 아주 명확합니다. 그렇지만 단점은 뭘까요? 공식화가 낮고 또 높은 직권화 때문에 최고 경영자에 대한 어떤 정부 과부하가 발생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순 구조는 점점 더 이제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. 경영자 한 사람이 이제 모든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의사결정이 느려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. 이러한 결과 때문에 많은 소규모 기업에서는 이제 의사결정이 느려지지는 않지만 큰 기업을 하면 막 느려지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생기는 거죠. 조직 구조를 이제 변화시키지 않거나 또 정교하지 않은 기업들 이런 경우는 이제 종종 그런 방향성을 좀 잃고 결국에는 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 구조는 조금 소규모의 이런 조직에서 가능합니다라는 것이죠. 또 이제 단순 구조도 약점도 있습니다. 모든 거를 갖다가 이 최고 경영자 한 사람한테 의존을 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고 경영자가 아파요. 그런 경우에는 정말 조직의 어떤 정보나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 정지될 수 있다. 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관료제를 좀 살펴보면요. 이게 이제 표준화라고 이제 좀 대표할 수 있어요. 이 관료제의 어떤 핵심 개념이 바로 이제 표준화인데요. 뭐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어떤 은행, 뭐 백화점, 뭐 세금에 관련된 어떤 뭐 이런 규제를 뭐 하는 이런 뭐 정부 기관 뭐 이런 데들이 보면은 이제 조정 통제를 위해서 어떤 표준화된 작업 절차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에 따르고 있죠. 그래서 이제 관료제는 이제 전문화 그리고 이제 엄격한 어떤 공식적 규칙 그리고 뭐 규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. 또 기능별로 좀 부서화돼 있고 높은 집권화 앞에 말씀드렸죠. 그리고 좁은 어떤 통제 범위, 명령 체계에 따른 어떤 그런 의사결정 이런 아주 매우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이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화를 가장 강력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 관료제라는 그 용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네거티브한 그런 좋지 않은 어떤 용어로 들리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이제 관료제는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어요. 관료제 가장 큰 장점이 이제 표준화된 어떤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떤 기능별로 좀 이 전문가들을 갖다가 이제 기능별로 좀 분류를 해서 한 곳에 모아넣어요. 그러면 어떤 규모의 경제 효과를 좀 얻을 수도 있고 또 인력이나 장비가 어떤 중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도 있다. 라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종업원들도 뭐 모두가
이제 동일한 또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. 예, 그게 용어라든지 이런 전문 용어 예, 이런 것들도 예, 동일하게 좀 사용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 관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의 역량을 좀 대체해주는 어떤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다 보니까 이 조금 뭐 좀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중간 관리자 예, 이런 사람들 그런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건비가 낮잖아요. 연봉이 낮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 가지고도 조직을 잘 꾸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최고 경영진 아래에 아주 뭐 혁신적인 경험 많은 의사결정자가 있어야 할 필요가 거의 없다라는 게 이제 장점인 거죠. 한 회사에서 이제 네 명의 어떤 경영진이 나누는 대화를 좀 들어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물건을 생산하지 않으면 뭐 당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? 뭐 이러면서 이제 생산 담당 임원이 이제 한 말 한 거예요. 그랬더니 연구개발부장이 아니다. 우리가 디자인을 안 하면 아무 소용도 없지.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그러면서 또 마케팅 담당 임원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. 우리가 물건을 팔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. 이런 식으로 또 하고요. 또 이에 또 격분한 또 회계 담당 임원이 이제 너네들이 뭘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상관없이 우리가 결과를 정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. 예,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들의 어떤 대화는 이제 그 관료적 전문화, 예, 이러한 그 개별 부서의 관점이 예, 조직의 어떤 전체 목표하고 좀 상충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예, 그리고 이제 관료제의 어떤 주요 약점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익히 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어떤 일종의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규칙에 딱 들어맞지 않는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경우, 예, 이때 규칙을 수정할 여지가 거의 없고요. 이래서 이제 관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과거에 이미 경험한 것이고 또 사전에 의사결정 규칙이 좀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경우에만 예,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관료제는 또 이제 기능별 구조 또 사업별 구조라는 이제 두 가지 또 유형이 있습니다. 먼저 이제 그 기능별 구조는 뭐냐면 이제 종업원을 이제 비슷한 전공이나 역할, 뭐 과업에 따라서 이제 집단으로 묶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생산, 마케팅, 뭐 인적 자원 관리, 회계, 뭐 이런 사람들, 예, 이런 부서들로 구성된 이제 조직 구조가 이제 한 가지 이해가 되겠습니다. 이러한 구조에서는 이제 사업 기회에 이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,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, 많은 아직 대기업들이 이런 구조를 활용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다양성이 높은 부서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전문성을 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종업원들 역시 이제 자신의 어떤 전문 분야에 따라서 이제 조직도에서 이제 이 상위 예, 포지션까지 예,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어떤 경로 예,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예,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예, 이런 기능별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이 하나의 제품 또는 뭐 서비스에 예, 집중할 경우에 좀 잘 작동을 합니다. 그렇지만 이제 계층에 따라서 이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엄격하고 어떤 공식적인 그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. 또 부서 간의 조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. 예, 부서 내에서 또 그리고 부서 간의 어떤 내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어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또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. 사업별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종업원들을 갖다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고객 또는 지리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영역별, 권역별 뭐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방법인데요. 이 사업별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예, 고도로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. 예, 이 구조의 유형은 이제 그들이 이제 사업 유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뭐 제품이나 뭐 또는 서비스 조직 구조 예,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고객별 구조 뭐 외래 뭐 병원 같으면 이제 외래 환자 뭐 입원 환자 약국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 뭐 지리적 구조로는 뭐 서울 뭐 경기권 또는 뭐 대전 대구 부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사업별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별 구조하고는 좀 반대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사업별 구조는 이제 각 부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제 예산 목표라든지 어떤 신제품 개발 그리고 시장에 출시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제때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제 각 부서 간의 조정을 좀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제품과 관련된 어떤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하긴 해요. 그렇지만은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이 기능 중복, 이런 비용 중복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. 예를 들면은 이제 스페인하고 중국의 사업부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이때 이제 새로운 시장에 맞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. 이 두 지역의 이제 마케팅 전문가들이 이제 각 지역 문화에 적합하게 예, 마케팅 캠페인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렇지만 이제 서로 다른 어떤 두 나라의 마케팅 기능을 담당하는 종업원을 두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보면 중복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죠. 예, 그렇지만 이제 이 서로 다른 이제 두 지역이 기본적으로 예, 왜냐 이 두 지역은 다르지만 결국은 기능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비용 중복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.
이제 앞에서 이제 기능별 구조하고 사업별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매트릭스 구조가 이 두 가지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.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이제 매트릭스 구조 같은 경우는 뭐 광고 대행사라든지 뭐 연구개발 실험실, 뭐 건설회사, 병원, 뭐 다양한 곳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부서화 형태, 그러니까 기능별 구조하고 제품별 구조를 이제 결합한 이런 형태들인 거죠. 또는 뭐 기능별 구조하고 서비스별 구조, 혹은 지역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것인데요. 이 여러 회사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. 이 매트리스 구조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랄까요? 이런 것은 이제 바로 명령의 어떤 통일성 이런 개념을 좀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. 이 매트릭스 조직에서는 이제 구성원들이 두 명의 상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기능 부서의 관리자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제품 부서 또는 뭐 서비스 부서, 지역 부서의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. 지금 이제 보시는 도표를 보시면 이게 어느 경영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매트릭스 구조인데요. 이 학문 분야별로는 이제 뭐 회계, 의사결정, 정보 시스템, 뭐 마케팅 이런 기능별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, 뭐 제품이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매트릭스 구조에서 이제 속해 있는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이중의 어떤 보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기능 부서하고 제품 부서 이제 두 개 부서에 소속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학부에서 회계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 같은 경우는 학장에게도 보고해야 되지만은 또 회계 분야의 어떤 총책임자에게도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런 매트릭스 구조의 장점도 있죠. 그래서 조직이 굉장히 그 다수의 어떤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 조정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관료제의 어떤 병폐를 좀 줄일 수 있다. 그래서 이중 어떤 보고 체계로 인해서 각 부서의 구성원들이 조직 전체의 목표보다 자기 부서의 목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보통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단점도 있죠. 혼란이 굉장히 초래될 수 있고 또 권력 투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. 이 앞에서 좀 말씀드렸죠. 이 명령의 통일성이라는 그 개념이 무너지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고해야 될지 모르고 또 애매한 일들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기능 관리자 또는 제품 관리자 또 이들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권력 투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.